아니야. 다시 줄까? 안녕하세요. 두만두예요. 얼마 전에 할머니께서 감자랑 양파를 잔뜩 보내주셨거든요. 일단 양파부터 해치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뭘 만들지 고민하다가 일본식 카레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한국식 카레에는 양파도 다른 재료랑 비슷하게 넣지만 일본식 카레에는 양파를 엄청 많이 볶아서 사용하거든요.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새우도 넣어주려고요. 새우는 먼저 소금과 후추, 크러쉬드 페퍼로 밑간을 해줬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양파도 준비해줄게요. 할머니가 보내준 양파는 양도 많지만 크기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양파는 우선 반을 가르고 가운데 심지를 제거한 뒤에 얇게 슬라이스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 정도로 양파가 많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오늘의 목적은 양파 털기이므로 최대한 슬라이스 해줬어요. 눈물 쏙 빼면서 겨우겨우 다 썰어줬어요. 이제 양파를 볶을 시간입니다. 그냥 식용유를 넣어도 되지만 풍미를 좀 더하고 싶어서 버터를 녹여줬어요. 버터가 녹으면 양파를 넣어줍니다.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해줄게요. 양파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가득 뿌려주려고요. 유튜브로 다른 요리 영상들을 보다 보면 종종 히말라야 핑크 소금을 쓰더라고요. 저도 나름 요리 유튜버인데 괜히 쓰고 싶어져서 얼마 전에 하나 장만했습니다. 사실 그냥 소금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본식 카레는 양파를 오래 볶아야 하는데 최소 30분은 볶아야 갈색으로 카라멜라이즈가 돼요. 전 워낙 양파를 많이 사용해서 대략 1시간 정도 볶아줬습니다. 심하다 싶을 정도로 양파가 갈색이 되면 물을 붓고 강불로 바꿔 끓여주세요. 육수가 팔팔 끓으면 준비한 카레를 넣어줍니다. 카레가 완전히 녹을 때까지 저어주세요. 집에 엄청 오래된 코코넛 밀크가 있어서 한번 넣어보고 싶어서 넣었습니다. 우유를 넣으셔도 되고 아예 안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마지막으로 아까 재워둔 새우들도 넣어주겠습니다. 새우는 오래 익히면 질겨지니까 뚜껑을 닫고 잠시 동안만 끓여주시면 돼요. 감자나 당근 같은 단단한 채소가 안 들어가니까 카레를 넣은 후에는 오래 끓이실 필요가 없어요. 한국인은 무조건 카레라이스죠? 한국스러운 잡곡밥과 함께 카레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찬으로는 김치를 먹으려고요. 자주 가봤던 건 아니지만 카레 전문점에 가면 토핑을 꼭 밥이랑 카레 사이에 올려주더라고요. 저도 있어 보이게 세팅을 하고 식사를 시작해 보려고요. 시원한 보리차도 따라줬습니다.
제가 딱 원했던 카레 색깔이 나와서 나름 뿌듯했어요. 양파를 정말 열심히 볶아야 진한 갈색이 나오거든요. 근데 색깔은 생각대로 나왔는데 맛이 제 예상과는 다르더라고요. 양파는 볶으면 볶을수록 단맛이 우러나는데 너무 많이 넣은 탓인지 카레가 제 입맛엔 좀 달더라고요. 그래서 맛이 없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짜고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 저에겐 약간 부족했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김치랑 먹으니까 완벽하게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만 달달함이 좀 느껴졌고 먹다 보니까 양파의 감칠맛이 점점 더 올라와서 정말 좋았어요. 맘 같아선 새우도 잔뜩 올려서 먹고 싶었지만 마트에서 산 새우가 생각보다 양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새우는 조금씩 아껴 먹으려고요. 카레를 먹다 보면 늘 오는 딜레마가 있죠. 오늘도 역시나 밥이 모자라서 밥을 추가했습니다. 밥을 더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살찔 것 같아서 겨우 참았습니다. 양파가 너무 많아서 갑작스럽게 만든 요리지만 향이 엄청 풍부하고 맛있어서 카레로 선택하길 잘한 것 같아요. 할머니가 감자도 엄청 많이 보내주셨는데 다음에 카레 만들 땐 감자도 잔뜩 넣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감자가 주 재료인 요리도 하나 해보려고요. 밥 추가까지 했는데 진짜 금방 다 먹었어요. 살은 찌겠지만 입은 즐거운 식사였습니다. 양파 카레 식사 끝! 탕수육을 먹으러 왔습니다. 탕수육이 맛있대요. 맛있다. 이거는 굴짬뽕 곱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그런 굴짬뽕이 아니네. 난 나가사키 짬뽕 같은 거 생각했는데. 굴이 완전 진해. 이 정도 익힌 굴은 먹을만하다. 생굴은 도저히 못 먹겠어. 탕수육. 너무 시원하다. 이게 진짜 통통해. 얘는 좀 작다. 퀄리티가 괜찮네. 싹싹 입었어요. 왜 저런 표정을 짓지? 꿍깽이, 꿍깽아, 이 꿍깽이, 누냐, 간식 줄까? 배가 고파서 라면을 먹을까 하다가 라면은 별로 안 땡겨서 냉장고를 뒤져봤더니 로제 파스타를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식사는 베이컨을 넣은 로제 파스타로 정했습니다. 일단 마늘은 편으로 잔뜩 썰어줬어요. 양파도 슬라이스해서 준비해주시고 제가 좋아하는 파프리카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는 양념이 잘 배도록 작게 깍둑 썰기로 잘라줬어요. 아무리 갑작스럽게 만드는 거라지만
역시 고기는 빠질 수 없죠. 베이컨도 손가락 한 마디 정도 크기로 맞춰 잘라줬습니다. 매운맛도 포기할 수 없어요. 페퍼론치노는 반으로 갈라 준비해줬습니다. 원래 페퍼론치노보다 저렴한 베트남 고추를 주로 사용했는데 그래도 역시 페퍼론치노가 맛있어서 얼마 전에 구입해줬어요. 먼저 면 삶을 냄비를 올려줄게요. 물과 소금을 넣고 팔팔 끓여줍니다. 다음으로 프라이팬을 준비하고 올리브유를 가득 두르고 불을 켜주세요. 마늘과 페퍼론치노를 넣고 볶아 향을 입혀줍니다. 제가 익은 마늘을 워낙 좋아해서 거의 알리오 올리오 만들듯 가득 넣어줬습니다. 마늘향이 가득 올라오면 양파도 넣은 다음에 후추와 소금으로 간을 하고 볶아주세요. 파프리카도 바로 넣어줄게요. 양파와 파프리카의 숨이 죽을 때까지 볶아줍니다. 이제 잘라놓은 베이컨도 넣고 볶아주세요. 파스타 재료들을 볶다 보면 면 냄비에 물이 끓을 텐데 전 파르펠레 면도 먹을 거라서 스파게티보다 먼저 넣어줬어요. 다시 프라이팬으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토마토도 넣어줍니다. 역시나 소금, 후추로 간을 해서 재료의 맛을 살려줍니다. 재료들의 숨이 다 죽으면 토마토 소스를 넣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늘엔 양파 맛 토마토 소스를 좋아해요. 파르펠레를 넣고 4분 정도 지나면 스파게티 면을 익혀주세요. 소스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생크림을 더해줍니다. 면수도 한 국 잡아서 소스에 부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간을 보고 설탕도 조금 넣어주시면 됩니다. 분명 처음엔 1인분을 생각하고 만든 소스인데 완성하니까 3인분 정도 되는 것 같아서 따로 덜어내줬어요. 소스는 다 됐으니까 이제 면을 끝내야 돼요. 까먹지 않게 시간 체크하시고 면이 익으면 소스로 직행해줍니다. 팬에 한 번 더 볶아 먹을 거니까 너무 완전히 익히시면 안 돼요. 스파게티도 눈대중으로 넣었더니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았어요. 왜 파스타 할 때마다 매번 많이 만들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번 과식하게 되지만 그래도 맛있으니까 또 만듭니다. 요새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어서 시원한 보리 음료가 마시고 싶더라고요. 더위를 이기기 위해 맥주 한 잔 따라줬습니다. 제가 파스타는 정말 자주 해 먹거든요. 근데 한동안 파스타를 만들어 먹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번이 몇 달 만에 해먹는 파스타라 뭔가 기대되면서 두근거리더라고요. 오랜만이지만 역시 제가 좋아하는 맛이더군요. 늘 그렇지만 오늘도 유튜브를 보면서 식사를 하겠습니다. 그냥 토마토 파스타도 맛있지만 전 로제 파스타를 더 좋아해요.
크림을 더하면 훨씬 부드러우면서 맛도 더 풍부해지고 토마토의 풋내가 중화되면서 제 입맛엔 더 잘 맞더라고요. 민이야, 삐졌어? 응? 언니한테 아주 삐졌죠? 갑자기 더워져서 그런지 요즘 미니가 힘이 없어요. 진짜 탕크생 나가죠? 내 깜짝 나가죠? 니야. 요즘 기분 안 좋은 야냐? 언니한테 단단히 삐졌나 본데? 응? 파스타가 꽤 많았는데 배가 고파서 그런지 잘 들어가더라고요. 응?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요새? 이리 와. 왜 기분이 안 좋아? 응? 왜 기분이 이렇게 안 좋아? 맨날 삐져있고. 응? 야, 덥다 오늘. 어때요? 미니도 덥지? 미니 이따 소세지 줄게. 언니가 소세지. 언니 이거 다 먹고 줄게. 알았죠? 이 초록 색깔 파스타 면이 너무 맛없어요. 이게 무슨 맛이야? 거의 2인분 정도 되는 파스타였지만 먹다 보니까 바닥까지 싹싹 긁어 먹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소식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말 꺼내기가 조금 부끄럽네요. 배도 부르고 기분도 좋고 한숨 잘까 합니다. 로제 파스타 식사 끝!